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알뮤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의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 등을 반복하면서 결국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승은 제가 며칠 전에 멤버십분들 상으로 한 텔레그램에서도 분석드렸듯이 여기 CTA라는 알고리즘 세력이 S&P 500을 대상으로 약 4월 12일 정도까지 매집을 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렸고요. 이들의 무서운 매수세에 따라서 크게 장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또 사전적으로 이러한 차트를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S&P 500의 이러한 40일 사이클과 여기 잡 리포트를 대입한 차트로 40일 사인 차트를 S&P 500에 대입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S&P 500의 주가가 40일 사인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인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S&P 500도 상승을 했고요. 사인 차트가 하락을 하면은 S&P 500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인 차트가 상승을 하면은 S&P 500 차트도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인 차트의 하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그와 동시에 여기 잡 리포트가 발표된 날짜를 시작으로 해서 그전 트렌드가 어땠냐에 따라서 반대되는 카운터 트렌드의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12월 2일 잡 리포트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주가가 상승 트렌드를 유지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카운터 트렌드인 하락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 잡 리포트인 1월 6일 기준으로 하락이 이어진 나머지 또다시 카운터 트렌드가 작용되면서 상승이 이어집니다. 상승 트렌드는 2월 3일 잡 리포트에 맞춰서 또 카운터 트렌드로 하락을 이끌고요. 3월 11일 기준으로 또 그것에 대한 카운터 트렌드가 잡히면서 상승이 잡혔고, 보시는 것처럼 4월 7일이 잡 리포트가 발표된 날인데 그날은 휴장이므로 오늘과 내일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이 유효하다면은 주가는 하락 트렌드로 잡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인 차트 또한 함께 하락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까는 어디까지나 차트에 따른 분석이었습니다. 차트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은 약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에다가 매크로 지표까지 넣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S&P 500과 나스닥이 고평가라는 것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그 이유에서 전 주식에 투자한 채 그와 동시에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어제 발표된 잡 오프닝인 졸트의 수치에다가 실업자의 숫자인 unemployment를 나눈 값으로 연준에서도 굉장히 페이 어텐션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 수치를 보시면은 1.673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한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1.673개의 일자리가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FOMC 회의를 통번역하면서 연준 의장의 말을 들어왔는데요. 그가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말할 때면은 항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개의 일자리가 오픈되어 있다고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가 바로 몇 달 전인데로 수치가 이렇게 2.0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었던 일자리가 이제는 1.673배까지 하락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좋게만큼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단기가 바로 1.25배 정도의 수치였는데 그 갭을 보시면은 여전히 격차가 꽤나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다른 분들은 상승장을 외칠 때 저는 상승장은 그저 bear market rally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주식시장 이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졸트의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졸트에다가 실업자의 숫자를 나눠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 시점에서 최대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데이터 중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기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하얀색은 아까 졸트인 잡 오프닝에다가 실업자들의 숫자를 나눈 값이고요. 파란색은 S&P 500입니다. 이 두 개의 상관계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실제로 실업률이 오르고 일자리의 숫자는 줄어듦에 따라서 이 하얀색의 수치가 하락을 했을 때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 숫자는 늘면서 이렇게 하얀색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시길 원하는데 영어로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경제가 악화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주가는 하락으로 수렴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금을 모아나갔던 것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주식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국채금리 예고는 여기 3.3%라는 저항선을 깨버리면서 3.0%의 하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은 주식엔 좋지만 주식에 정말 좋으려면은 우선 경제가 매우 강하다는 가정 속에서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임을 대비해서 돈이 채권으로 몰렸고 그 이유에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 또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101달러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히 99.3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 채권, 그리고 달러 등의 수치를 봤을 때 시장은 경기 침체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 정말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시장에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잡히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면은 주가 또한 오르고 반대로 하락하면은 주가 또한 하락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기업의 매출액 상승률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인 CPI가 오르면은 매출액 상승률도 이렇게 함께 오르고요. 하락하면은 함께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이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S&P 500도 움직임을 함께 해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CPI가 떨어지고 CPI가 떨어지면서 기업의 성장률은 지금 여기서 더 약해지는 것이고요. CPI가 떨어지니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S&P 500도 함께 방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애플이나 테슬라 등 earning per share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공유드렸는데요. 예시 중 하나로 엔비디아를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earning per share의 결과와 가이던스는 이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의 경우는 earning per share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때는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earning per share는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주가는 AI의 이슈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매크로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며 엔비디아 또한 earning per share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 있으며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77배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earning per share에 77배를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밸류에이션이나 매크로 관점에서 주식을 사기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는 가장 먼저 멤버십 분들께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관계 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